자, 처분의 이유 제시. 이게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좀 포인트죠.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내가 왜 이 처분을 당신에게 내렸는지 당연히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상대방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보통 이제 침입적이겠죠. 내가 왜 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게 바로 이제 이유 제시 조항인데요.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가지고 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왜 내가 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래도 내가 받았구나 이런 처분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처분의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. 그리고 행정청이 마음대로 하는 걸 배제시킨다. 너무 당연한 내용 들어있습니다. 자, 원칙은 행정청을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. 그럼 일단 밑에부터 볼게요. 어떨 때는 안 해도 되냐?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되냐? 첫 번째,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, 즉 A라는 사람이 어떤 처분을 신청했어요. 근데 행정청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 그냥 처분을 해줘요. 오케이 해줘요. 그럴 때는 처분의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겁니다. 너무 당연하죠. 왜냐? 아니 본인이 원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거 그대로 오케이 해주는데 오케이 해주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?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게 1호입니다. 2호,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. 이것도 A and B입니다, 여러분. A 또는 B가 아니에요. 그래서 만약에 약간 낚시 문제로 나온다면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은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. 이건 틀린 거예요. 그러면서도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일 때만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. 잘 기억하시고요. 세 번째,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유 제시는 안 해도 된다. 이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. 예외. 이거만 또 볼게요. 이건 좀 이따 보고요. 자,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 1, 2, 3호에 해당해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이제 2항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? 행정청은 제1항 2호 및 3호의 경우에 처분 후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. 뭘 요청했겠어요? 내가 이 처분을 왜 받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내놔보세요. 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때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. 이럴 때에도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? 조문 보시면 제1항 2호 및 3호일 때에만 뭐가 하나 빠졌어요? 제1항 1호가 빠졌죠. 그쵸? 그 1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연히 1호에 해당해서 내가 어떤 처분의 이유 제시를 안 하고 처분을 내렸습니다. 근데 나중에 처분 이후에 그 당사자가 제가 왜 이 처분을 받게 됐는지 근거와 이유 제시해 주세요. 라고 하면 2호와 3호는 그 근거와 이유를 나중에라도 제시해야 되지만 1호는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. 너무 당연하죠. 아니 네가 신청했잖아. 이 한마디로 끝나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1호는 빠져있다.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약간 낚시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를 좀 검토해가지고 거부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할 때에도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줘야겠죠. 그래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간혹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.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에도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. 아시겠죠?